관리비 고지서에 지하창고 사용료가 찍혀 있더라. 나는 올해로 64, 평생 아껴 살았고 매달 나오는 고지서도 웬만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 항목이 더 눈에 걸렸다. 우리 아파트에 지하창고 같은 거 없거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 주차장뿐이야.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찍혀. 처음엔 네, 방금 그냥 보냈습니다. 못하겠지 했지. 그런데 금액이 네, 방금 또 딱 오셨습니다. 애매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기엔 방금 또 오셨습니다. 찝찝한 돈. 그날부터였어. 내가 집에 들어와서도 자꾸 지하라는 단어가 귀에 걸리더라. 지하에 뭐가 있길래 돈을 받지? 누가 쓰는 거지? 아니, 진짜 있긴 한 건가? 나는 결국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 문 열자마자 직원이 내 얼굴을 보고 먼저 말하더라. 또 지하창고 때문에 오셨죠. 그 말에 소름이 쫙 돋았어. 나 말고도 있다는 거잖아. 내가 물었지. 우리 아파트에 지하창고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면서 툭 던지듯 말했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 도면에요. 예전 도면이요? 도면에는 있는데 현실에는 없다. 그게 더 무섭지 않아? 직원이 낮게 말했어. 그거 오래된 이야기라서요. 오래된 이야기. 아파트에서 오래된 이야기라면 보통 좋은 얘긴 아니잖아. 소문, 사고, 숨긴 공간 그런 거.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같은 동 아주머니를 만났어. 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던 분. 그분이 내 손에 들린 고지서를 힐끗 보더니 바로 알아차리더라. 어머,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 왔구나. 지하창고. 아주머니, 그거 뭔지 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나한테 가까이 오더라. 말은 하지 마. 귀 많다.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어. 나는 그냥 웃었지만 속은 철렁했지. 아주머니가 낮게 속삭였어. 예전에 여기 지하에 뭐가 있었다더라. 뭐가요? 그분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 그리고 내 어깨를 한번 툭 치더니 얼른 가버리더라.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꺼림칙하던지. 그날 저녁 나는 옆집에 사는 젊은 남자 30 중반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 평소 말 붙이며 예의 있게 받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먼저 물었지. 총각, 혹시 지하창고 사용료 나와요? 그가 피식 웃더라. 아, 어머님도 이제 보셨어요? 그거요? 그게 뭔데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어. 돈이 얽히며 마음이 날카로워지잖아. 그가 고개를 슬쩍 흔들면서 말했어.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들은 얘긴 있어요. 어떤 얘긴데? 내가 재촉하자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 예전에 어떤 분이 지하로 내려갔다가 못 올라왔다더라고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뚝 떨어진 느낌이었어. 내가 웃으면서 넘기려 했지. 에이, 그런 얘기 흔하잖아요. 그가 진지하게 날 보더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 이후로 지하 창고 사용료가 생겼대요. 나는 말이 안 나왔어. 사용료가 왜 생겨?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이 잘 안 왔어. 괜히 현관문 잠금도 2번 확인하고 창문도 보고 집이 조용한데 더 시끄럽더라. 냉장고 소리, 배관 소리, 바깥 차 소리까지 다 크게 들려. 그러다 문득 생각했지. 지하 창고 사용료가 생겼다면 누군가는 그 지하를 관리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하는 없다. 그럼 뭐지? 누가 어디서 뭘 숨기는 거지? 며칠 뒤 재활용 버리러 나갔다가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 평소 말이 없던 분인데 내가 먼저 물었지. 아저씨, 혹시 지하 창고 사용료 그거요? 경비 아저씨 얼굴이 잠깐 굳더라. 그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하 창고가 없는데 찍히길래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 궁금한 건 이해하는데 파고들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져요? 내가 되물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더 했어. 사람 마음이 다쳐. 그 말을 듣고 나는 오기가 생겼어. 내 돈이 나가는데 내가 왜 모른 척 해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기보다 더 궁금했어. 뭔가 큰 비밀 같았거든.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지하 주차장 끝까지 걸어가 봤어. 주차장 맨 끝.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자리. 벽면이 이상하게 두꺼운 구역이 있어. 조명이 한 칸 비어있는 느낌이고 바닥도 유난히 습해. 그리고 그 벽 한쪽에 다른 벽이랑 색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 딱 봐도 나중에 덧칠한 것 같은. 나는 손전등을 켜고 가까이 갔어. 귀를 대봤지. 물소리 같은 게 아주 작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벽을 한번 톡 두드렸어. 둔탁한 소리. 다시 두드렸어.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바로 뒤를 돌아봤지. 아무도 없어. 근데 분명히 들렸어. 내가 착각했나?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이 울렸어. 소리도 크게. 진짜 그 타이밍이 미친 것처럼 무서웠다. 화면을 보니까 아까 그 옆집 총각이야.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왜? 내가 숨을 고르며 말하자 그가 바로 쏘아붙였어. 지하 내려가셨어요. 주차장 끝. 맞죠? 너는 어떻게 아냐? 내 목소리가 떨렸어. 그가 짧게 웃더니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어. 거기 가지 마세요. 진짜로. 왜? 내가 고집을 부리자 그가 잠깐 침묵하더라.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부탁. 내 입술이 바짝 말랐어. 거기서 자기 아들이 자꾸 부른다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다시 올라왔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그럼 진짜로 누가 거기 있어? 그가 대답했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그걸 사람들한테 대담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 벽 앞에 서 있었어. 벽은 말이 없고 공기만 차갑고 내 머릿속엔 지하창고라는 글자와 못 올라왔다는 말, 울던 할머니라는 말이 엉켜서 돌았지. 그런데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왜 사용료를 받지? 괴담이라면 숨겨야지. 돈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 정식으로 뭔가를 운영한다는 거잖아. 결국 나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어. 이번엔 더 단호하게 말했지. 도면 말고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어요? 언제부터 찍힌 건지, 누구 결정인지요. 직원이 난감한 얼굴을 하더니 팀장을 불러주더라. 팀장은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말투가 단단했어. 내가 바로 말했지. 지하창고 사용료요. 우리 지하창고 없는데요. 팀장이 조용히 나를 보다가 종이를 한 장 꺼냈어. 그리고 말했지. 이건 우리도 쉽게 말 못합니다. 왜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지하에 있던 공간이 지금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고요? 그럼 있긴 있었네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그걸 막은 이유가 무섭고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팀장이 말했어. 사람을 살리려고 막은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 막았는데 사람을 살린다니. 팀장이 이어서 말했어. 예전에 그 공간이 창고처럼 쓰이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잠깐씩 머물렀어요. 머물렀다고요? 내가 되물었지. 순간 내 나이 또래 얼굴들이 떠올랐거든. 나도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 한동안 집이 너무 조용했으니까 외로움이 뭔지 알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 집이 없거나 사정이 있거나 겨울에 너무 추워서요. 나는 혼란스러웠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팀장이 말했어. 처음엔 다들 모른 척 했어요. 위험하니까요. 근데 모른 척하는 동안 진짜로 큰일이 한 번 났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 없어졌다는 사람이 그거였나?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 누가 실종된 게 아니라 쓰러진 걸 늦게 발견했어요. 아, 말문이 막혔어. 귀신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늦게 발견된 사람. 팀장이 계속했지. 그때부터 주민 몇 분이 마음을 모았어요. 거길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고요. 그래서 지하를 막았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 막고 대신 다른 방법을 만든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팀장이 종이를 톡 두드리며 말했어. 지하창고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모금이 되게 한 겁니다. 모금. 내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 근데 왜 그렇게 써요? 그냥 돕는 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 그러면 안 내는 집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지하창고 사용료라고 하면 다들 그냥 관리비처럼 내죠. 그리고 누가 따지면 그때는 누군가가 와서 설명해 주고요. 그 설명이 누군가에겐 너무 아프겠지만요. 나는 그제야 경비 아저씨 말이 이해됐어.
사람, 마음이 다친다. 그게 이거였구나. 괴담이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야. 그 지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무서운 삶을 살았던 거지. 내가 조용히 물었어.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요? 팀장이 말했어.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 중에 혼자 계신 분들, 형편 어려운 분들, 겨울엔 난방비, 여름엔 약값, 가끔은 반찬도요. 나는 갑자기 목이 꽉 막혔어. 내가 며칠 동안 상상한 것들이 부끄러워지더라. 벽 뒤에서 누가 부른다느니, 사람이 사라졌다느니, 실제는 우리가 모른 척하면 조용히 사라질 뻔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 지하 창고는 없어요. 정확히는 없어지게 만든 거죠. 누군가 거길 집이라고 착각하지 않게요. 그리고 그 이름은 남겨뒀어요.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그때 늦었다는 걸. 나는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고지서를 다시 봤어. 지하창고 사용료. 이제 그 글자가 다르게 보이더라. 귀신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 작은 약속. 근데 이상하지.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내 마음 한쪽은 여전히 서늘해. 왜냐면 그 약속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아직도 어두운 데로 내려갔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모르고 살 뻔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하게 됐어. 경비 아저씨한테도 따뜻한 커피를 한 번 더 드렸고, 옆집 총각이랑도 가끔 얘기해. 총각이 그러더라. 어머님, 괴담인 줄 알았던 게 사람 이야기면 더 무섭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무섭지. 근데 그래서 더 봐야 해.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가끔 지하 주차장 끝을 지나갈 때 그 벽을 한번 쳐다봐. 벽은 그대로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부르지 않아. 그게 오히려 다행이야. 거긴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니까.